2011년 한글운동가 이봉원 씨는 한글운동 관련 회보, 요람 등 24건 35점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였다. 60년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한글운동을 펼쳐온 그는 특히 한자가 아닌 순 우리말 이름을 사용하자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우리말, 특히 한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한글 박물관이 건립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초기 기획 과정에서 자문 관련돼서 이제 거기도 참가를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료가 좀 중요하다. 관련 자료가 그래도 기본 재산처럼 풍부하게 있어야지 박물관으로서 재구시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왔죠. 그리고 박물관 측에도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야 된다고 그 곁에서 또 격려를 하는 입장에서 저부터라도 뭐가 기증할 만한 게 있는가 이제 또 찾아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학생 때 활동했던 그런 자료들을 동아리 활동하면서 창출한 뭐 인쇄물이라든지 특히 이제 고은 이름 자랑하기 행사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다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페넌트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유인물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거 우리 한글운동 발전사에서 한 페이지나 될 수 있는 사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만든 한글 관련 다큐멘터리 그런 DVD 자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기증을 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교과서에 한자가 변개돼 있었고, 또 학술 용어들이 우리말 용어하고 한자 용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혈구나 적혈구를 흰피톨, 붉은 피톨이라는 우리말로도 배우고, 또 뭐 삼각형을 뭐 세목골이라고 배우기도 하고, 또 이파랑이, 엽록소를 이파랑이라고 또 배우고, 그렇게 좋은 우리말로도 배웠는데, 대학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문교부에서 한자 용어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쉬운 우리말 용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자 용어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용어를 쓰고 우리말을 사랑하고 또 한글을 사랑하는 이런 운동을 학교 안에서 한번 펼쳐보자. 학생들 상대로 나아가서 시민 상대로 국민 상대로 운동을 해보자. 해서 학교 안에서 동아리로 이제 국어운동 학생회라는 것을 1967년 3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1년 만에 17개 대학이 국어운동 학생회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첫 해에 정부에서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를 했는데, 한글 전용법을 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 괄호 속에다 한자를 쓸 수 있다 하는데 그 조건 단서를 없애달라. 또 하나는 대통령 이름을 공식적으로 쓸 때는 꼭 한글로 써달라. 이걸 이제 건의를 했죠. 그리고 문교부 장관한테는 학술 용어를 우리말 용어를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런 걸 건의를 했는데 그걸 그 당시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줘가지고 1968년에 초에 한글 전용 5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시책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5년 안에 한글로 뭐 이런 신문이라든지 이것도 한글 전용을 하고 교과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1968년에. 그리고 이제 그해 겨울에 지금 광화문의 현판도
대통령이 직접 한글로 글씨를 써서 한자 간판 떼어버리고 한글로 붙였죠. 근데 지금은 다시 한자로 또 바뀌었는데,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단체로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국어 순화 실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좀 제가 특이하게 한 것은 역시 경력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할 때 세계로 한글로라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글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 끝나고 거기서 상영도 하고 방송으로 텔레비전에서 내보내기도 하고 또 그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내보내고 이제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쪽으로 이제 그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왔죠. 해오면서도 이제 뭐 우리 한말글 이름 쓰기 운동이라고 이제 한말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말 이름이라든지 한글 이름을 한말글 이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말이라는 것이 그건 우리말이 한국어, 한국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한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글은 한글이라고 하고 그래서 한말과 한글을 합쳐가지고 한말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한말글 이름이라고 이제 통일해서 부르죠. 왜냐하면은 우리말 이름이라도 그 어원이 그 이름의 그 깊은 속뜻이 한자인 경우나 또는 그 좀 외국 세례명 같은 게 있습니다. 요셉 하면은 그게 한글로 써도 그게 한글로 물론 호적에 올라 있어도 그건 우리말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말 이름인데 우리말인데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배제하다 보니까 우리말로 말이면서도 한글로 된 이름, 쓴 이름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한말글 이름으로 하는데 그래서 한말글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또 한글 이름 표기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또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이제 사회 여러 그 한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저는 주로 우리말 한말글 이름을 더욱 널리 펴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 가지고 활동을 쭉 해왔죠. 그렇게 제가 이제 남들한테는 우리말로 한글로 이름을 짓고 쓰자고 운동을 이제 학생 때부터 해왔는데 막상 제 이름은 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제 그 새봉자하고 멀원자인데 새가 뭐 멀리 날아간다는 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개명 신청은 하긴 하는데 우리말로 이름을 바꾸진 않고 한자만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명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당시 그때까지.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름을 이게 개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건데 똑같은 이름인데 거기서 한자만 떼버리는 것이 개명으로 그 범죄에 들어가는 것인지 판사가 어떻게 그 판단을 할 것인지 좀 걱정도 하고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다행히 됐습니다. 그게 2007년도였습니다. 제 이름에서 한자만 떼버린 이봉원 이렇게 이제 개명이 허락이 됐어. 주민등록증도 저는 거기에 괄호 속에 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다들 보면은 한자 이름에는 한글로 이름 돼 있고 옆에 괄호 속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없죠. 어쨌든 한글로 된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니까 자본심도 생기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 국어운동이라는 것이 원래 이 문명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운동은 아닌데 첫째 국어운동에는 5가지 목표가 있다고 외설 최원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나랏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가 쉽게 하는 것이고 셋째가 나랏말을 바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랏말을 풍부하게 해서 이것을 널리 펴자. 이런 것이 국어운동의 5대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운동 학생이라고 안 하고 국어운동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째 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을. 그것이 국어 순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외국어를 좀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화시키자는 거 있고, 쉽게 하자는 것은 어려운 한자말 같은 거를 쓰지 말고 이왕이면 쉬운 말을 쓰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엽록소라고 하는 것보다 이파랑이라는 쉬운 말을 쓰고, 뭐 적혈구보다는 붉은 피토리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쓰고, 법원에 같은 데 또 어려운 용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쉬운 우리말로 요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쓰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써야 된다, 말을.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할 때는 그렇게 사전 뒤져가면서 뭐 스펠링 틀릴까봐 뭐 노심초사하면서 이거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사전 잘 안 들여다보고 이제 뭐 틀리게도 잘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을 바르게, 바른 말을 쓰고 바르게 하자, 그런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좀 또 관심 있는 것은 잘못 쓰고 있는 말 중에 그 아주 존칭, 잘못된 존칭이 대표적인 사례로 잘못된 존칭이 있습니다. 그 무슨 사람이 아닌 사물에다가 이제 존칭을 붙이는 거. 가장 그 문제는 지금 존칭을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존칭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또 윗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인데, 이런 사물에다가 존칭을 붙여가지고, 텔레비전이 고장 나셨습니다, 또는 수리비가 3만 원이 나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병원에 가면은 시력검사 하실게요. 자기가 자기를 존칭을 자기한테 붙입니다. 시력검사 할게요 하고, 시력검사 받으시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존칭을 해서 시력검사 하실게요 이란다든지, 그런 잘못된 그 실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존칭이라는 것은 그 자기보다 윗사람이나 어른들한테 쓸 때 그때 이제 붙이는 것이 우리의 전통으로 아름다운 예절인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못 쓰는 그 언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바른 말을 쓰고, 특히 깨끗한 말,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쉬운 말을 쓰는 그런 자세를 지키고, 특히 바른 말을 쓴다는 것은 그 예의와 품위를 지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함에도 우리말을 깨끗하게 쉽게 바르게 쓰자는 그런 문구를 적어가지고 다닙니다. 한글을 깨끗하게, 한글 사용을 쉽고 바르게, 한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한글운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일이 아닐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글운동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증자료를 통해 우리는 바른 한글 사용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다.